요즘 미옥 씨는 틈만 나면 친정을 찾습니다. 하이. 워낙 부모님을 살뜰히 챙기는 딸이기도 하지만 아버지? 아흔이 넘은 아버지를 위해 특별한 일을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집안 한번 이렇게 찍고 바로 아버지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일입니다. 우리 가족이 안 것도 얼마 되지 말도 안 않았잖아. 하셔서 모르겠어요. 그치? 한 2000년, 지금 20년도 안 됐을걸요? 아버지가 영도부대 다녀셨다는 거? 20년도 안 된 것 같아. 도대체 영도부대가 뭔가 해서 제가 막 찾아봤어요. 근데 이게 정말 특수부대인데 한국 부대가 아니야. 아니, 그러면 이게 무슨 부대예요? JACK라고 셰크 부대라고 있어요. 어, 그 동네에 본부가 있었거든. 그때가 아버지는 몇 살 있었어요? 그때 18살. 18살? 아, 그래가지고 그러면 아버지가 왜 아버지 고향은 함경북도잖아. 안경남도. 아, 함경남도 단천이잖아요. 근데 함경남도 단천인데 어떻게 부산에 오셨어요? 부산은 그때 당시에 피난 나온 거지. 그치.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인민군 징집을 피해 도망 나온 아버지는 그해 12월 흥남 철수작전 당시 메로디스 빅토리오호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아주 옛날 사진이 어디 갔지? 그렇게 하나 내가 봤는데. 혈혈단신의 피란민이었던 아버지가 어떻게 이건가? 특수부대원이 됐는지, 아닌데? 그 부대는 어떤 부대였는지 거기 미옥 있어? 씨는 숨겨져 있던 아버지의 시간을 하나씩 복원하는 중입니다. 아, 제가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요. 아버지 부모님이 이제 연세가 들어가면서 부모님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고. 근데 이렇게 하면서 새롭게 아는 사실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근데 그게 아버지의 역사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의 한 부분이더라고요. 그 한 부분에 아버지가 계셨다는 게 저는 정말 그 새삼스럽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아버지가 존경스럽기도 했어요. 요거랑 요거? 여기도 있잖아, 옛날에 찍은 거. 요건 김유석이라고 나하고 같이 영도 유격대 입대하려다가 키가 작아서 입대 못하고 빠꾸 한 사람이고 아버지는 합격했고 이때 수영비행장에서 일하면서 내가 군대 가게 생겼다 했더니 사진 찍자 해서 사진 찍어. 기본 기본 대원명. 대원 명단 다시 고향으로 가기 위해 내 손으로 고향을 수복하겠다는 일념으로 아버지도 있겠네? 비밀 특수부대에 자원 입대한 18 소년. 지금으로선 상상하기 힘든 아버지의 과거입니다. 놀랐고 그다음에 충격이었고 아버지가 그런 어떤 북한에 가서 그런 역할을 수행할 목적으로 그 부대에 들어갔다는 그 사실 자체는 굉장한 충격이었었죠. 아버지의 역사가 그리고 말을 안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말도 일절 비밀로 말을 안 해서 나도 몰랐어. 그러니까 거의 그 이야기 안 이야기지. 하고 상전. 그 이야기 안 하신 이유는 원래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 딸의 질문에 여전히 말을 아끼는 아버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아버지가 말을 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렇지? 우리가 나올 때 각서 쓰고 나온 거야. 아, 무슨 각서요? 25년 동안 음. 비밀을 폭로하면은 그 자리에서 죽인다.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이야기해봤자 소용없는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죠. 누가 그걸 인정할 거예요. 25년 동안 그래도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셨어요? 가족한테도? 그렇죠. 그리고 가족인데요? 가족이라도 이야기 할 필요도 없는 거지. 나라를 지키기 위한 약속이었기에 오랜 세월 간직했던 비밀. 아버지기 이전에 영도 유격부대 대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남다른 자부심과 애국심으로 비밀을 간직한 채 7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낸 또 한 명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참전 용사 신현우 씨입니다. 어이구 우리 사나이 나 야 때문에 사는 거야. 재밌다. 그치? 지금은 늦둥이 손자 재롱에 시간 가는 줄 모르는
평범한 할아버지의 모습이지만 그렇지. 72년 전의 그는 조국의 평화를 위해서라면 적진 침투도 두렵지 않았던 용맹한 전사였습니다. 전쟁 당시 고향인 강원도 회양에서 치안 활동을 했던 그는 국군 제9사단 30여 대에 편입되었다가 1951년 비밀 특수부대에 입대했습니다. 잭이라 불렸던 영도 유격부대였습니다. 참 정가도 많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무서운 일을 한 거지. 이민 군대를 전방에 못 나오게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단한 성과를 올린 부대예요. 우리. 중공군이 6.25 전쟁에 뛰어들면서 남북 전방의 대립이 첨예했던 1951년 적의 정보 수집과 게릴라 작전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특수 목적을 수행할 유격 부대들이 극비리에 창설됩니다. 그중 하나가 북한의 공중과 해상으로 침투해 맹활약을 펼친 영도 유격 부대였습니다. 그들의 위장 명칭은 주한 합동 고문단, 영어 약자로 잭이었습니다. 부산 영도를 근거지로 활동했지만 정전 협정 이후에도 어느 기관 소속인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베일에 쌓여있던 그들의 존재가 공식적으로 입증된 것은 2007년 미 CIA의 비밀 문서가 공개되면서였습니다. 1968년 작성된 이 문서에 따르면 북한의 북동쪽을 담당했던 CIA 산하의 비밀 부대가 영도 유격 부대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첩보 업무, 게릴라 업무라는 것은 효과를 노리는 작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어떤 정보를 입수해서 도움을 바로 주거나 아니면 어떤 중요한 전략 목표를 타격해서 물리적인 피해를 입히거나 이게 아니라 그들이 한 어떤 행동이 다른 효과를 일으키면서 도미노처럼 상대편의 심리를 무너뜨리는 게 특수작전이고 게릴라 작전이고 유격작전이거든요. 영도부대가 이걸 한 거예요. 당시 북한 지역에서 특수작전을 수행할 한국군 측 책임자를 물색하던 CIA는 육군 정보국에서 대북 정보를 담당하고 있던 한철민 대위와 함께 본격적인 부대 창설에 나섭니다. 대원 모집은 주로 북에서 반공 활동을 하던 청년들과 거제도나 부산 인근의 피난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동해 북부가 작전 지역인 만큼 해당 지역을 잘 아는 함경남도와 북도, 강원도 등 동해 3도 출신들이 대거 선발되었는데요. 적진 침투도 불사하겠다고 나선 구국의 용사들이 무려 1,200여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1950년대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지배적인 요소는 지형이거든요. 근데 어디에 길이 있고 어디에 산이 있고 어디쯤에 북한군 부대가 있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아는 사람은 북한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해주면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교육만 받고 상급 부대에서 통제만 해준다면 가장 우수한 전사로 거듭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었던 것이 북한 출신 반공 청년들이었죠. 부산 영도 최남단에는 기암괴석과 해안절벽으로 이름난 명승지가 있습니다. 부산을 대표하는 관광지 중 하나인 태종대. 사시사철 수많은 관광객들이 들고 나는 곳이죠. 하지만 6.25 전쟁 당시 태종대가 군사기지였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누군가에겐 여전히 조국을 위해 청춘을 바쳤던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혹시 어디 가세요? 응? 어디 가세요? 여기 병기고, 네. 병기고가 여기 이 나무 있는데 이 밑에 어디 있을 거라고 굴. 굴이 있었어요? 그 여기 큰 굴이 있었지. 탄약고하고 그 병기고하고 같이 있어가지고 투하 작전 할 때
병기를 넣어서는 이제 투하시키지. 전쟁의 포화가 미치지 않았던 부산 영도. 그 끝자락에 자리한 태종대는 1951년 3월 창설된 영도 유격부대의 본부와 훈련장이 있던 곳입니다. 당시 태종대에는 일제강점기 일본 해군이 구축해 놓은 해안포와 부대 시설이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더욱이 산림이 울창하고 외지다 보니 사람도 거의 살지 않아 그야말로 비밀 기지로는 최적의 입지였습니다.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된 천혜의 유격기지 태종대. 72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대로 남아있는 연병장처럼 문명철 용사의 기억은 생생하기만 합니다. 이거 투하훈련장 한 3m, 3m 정도 됐지. 3m 정도 됐는데 거기에서 이제 투하훈련을 하고 그랬지. 한 20명씩 조를 이뤄가지고. 당시 영도 유격부대는 기지의 연병장을 비롯해 공중 침투를 위한 낙하 훈련장, 유격 훈련장, 사격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미국 특수부대 요원들을 교관으로 강도 높은 특수 훈련을 실시하게 됩니다. 전폭적인 무기 공급과 보급 지원 속에 대원들은 제식 기본 훈련부터 폭발물 취급, 매복, 공중 낙하 같은 다양한 특수 훈련을 받게 되는데 특히 출동을 앞두고는 야간 사격과 고지 점령 훈련을 반복하는 등 실전 같은 사전 훈련을 통해 유격부대 전사로 거듭나게 됩니다. 투하훈련 뭐 그냥 유격훈련 뭐 하다 하루 종일 총 쏘는 거야. 예? 그 이북에서 온 그 총들도 다 분해하고 다 이거 해야 돼. 그때는 힘든 줄 몰랐어요. 예. 그때는 벤트바람으로 뛰어도 추운 줄 몰랐고 여름에 외투 입고 속옷 입고 뛰어도 더운 줄 몰랐어요. 우리가. 그 영도산이 아마 400곳일 거예요. 거길 그냥 뭐 오전 오후로 그냥 산 타야 되니까 굶는 훈련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그 보급을 해주지 않고 그냥 굶어가면서 이제 양산 공비 토벌을 했죠. 일부러 굶겨요? 그렇죠. 왜요? 일격 때는 이제 일부러 굶기는 훈련을 일부러 시켜요.